숙제는 다 해오셨습니까? 아니다. 월요일이죠, 네. 숙제는 수요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건 왜 갖고 왔지?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잠깐 문제를 풀어서 질문할 게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군. 없군. 좋아요. 그러면 진도 나가 봅시다. 해보자. 이거 해볼게요. 분필한 거 같은데. 조금씩 없어져가지고 분필한 거 같아서. 정말. 분필을 다른 교실에 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소리 좀 버리겠네. 자, 해봅시다. 간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227페이지 예제 10번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요리학교 기억 다 하시죠?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x분의 1에서 1사분면에 x분의 1을 일단 그릴게. 이거에 x분의 k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ABC 이렇게 되어 있고,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ABC 넓이가 50일 때 x분의 k 값을 구하라. 밑에 게 x분의 1. 오케이. 해봅시다. 윤회석의 넓이가 y는 x분의 1이고 위에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겠지. 그리고 이 ABC 삼각형의 넓이가 50인 상황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내가 가끔 자주 하는 편인데, 좌표 평면에서 도형이 나왔을 때, 좌표 평면에서 보통 도형이 나오면 애들이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뭐 약간 도형에 대한 좀 거부감들도 좀 있고, 뭔가 도형이 나오면 뭔가 도형의 성질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지? 내가 막 뭔가 이게 성질 같은 걸 모르면 잘 못 풀 것 같고, 또 뭐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지 도형이 나오면 또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평면 좌표 단원을 지나왔잖아. 평면 좌표 단원을 지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중3이랑 중2 때 했던 그 도형의 각종 성질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 그게 평면 좌표에서 배운 우리가 뭐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대체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3-1이나 3- 아니 그 2-1이나 2-2에서 2-2나 3-2에서 배웠던 그 도형 파트에서 그 다양한 성질들을 다 몰라도 평면좌표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방정식도 지나왔기 때문에 원방정식 내용으로 대체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어떤 앞에 막 성질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배운 평면좌표 단원이랑 원방정식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저 도형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작이 일단 중요한데, 시작은 항상 좌표부터 잡고 시작해. 좌표부터 시작해. 좌표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항상 좌표부터 잡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체로는 애들이 손을 대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딱 시작할 때는 일단 전부터 잡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A분의 1이겠지. 그리고 여기는 A분의 K겠지. 그러면 이 점에 B의 좌표만 구하면 끝난다, 그지? B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죠. 여기가 A분의 1인데 이 Y좌표랑 같은 X분의 K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죠. X분의 K 위에 있는 점인데 이게 A분의 1이면 이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X는 요래 곱하면 AK 되나? 그래서 요 B좌표가 이렇게 내리면 요 점이 AK. 이러면 거의 끝났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의 넓이가 50이래. 그러니까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니까 넓이가 X라고 하죠. X라고 한다면 가로 AB 길이는 AK에서 A를 빼는 거고, V 가려지지 않아? 가려지지. 가로는 AK에서 A를 뺀 거고, 세로 길이는 저거에서 저거 뺀 거잖아. 그러니까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2분의 1을 하시면 이게 50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근데 A로 묶이지. 이렇게 뒤에 것도 보면 A분의 1로 묶여요. 뒤에는 2 이쪽에 곱하면 이렇게 될 텐데, 재밌는 게 여기 날라가. 그죠? 날아가니까 결국 K-1의 제곱이 100이야. 그러면 K-1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럼 K는 넘어가면 11이거나 구할 빼기 9 일 텐데,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애초에 1/4분면위의 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4분면위의 점이라서 이게 지우고 나면 K는 11이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알겠죠? 그래서 도형에서 우리가 그 좌표평면에서 도형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좌표부터 잡고 시작하겠다. 좌표부터 잡고 시작하겠다. 이 마인드를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평면 좌표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겠다. 원방정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넓이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만약에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뭐 길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냐면, 넓이나 길이 같은 거 이런 거 구할 때는 최대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좌표축과 평행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인데 만약에 변이 좌표축과 평행한 게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좌표축과 평행한 게 없다, 그러면 걔를 혹시 보조선을 그을 수 있을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좌표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지.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나 이럴 때는 좌표축과 평행한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문제 풀 때 해설지에 보면 막 그 뭐야 고조선 같은 거 그어가지고 막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 따라 갈린 거예요. 우리가 평면 좌표단을 생각을 할 때는 좌표축이랑 평행한 것들을 할수록 계산이 간단해지거든. 그러니까 좌표축이랑 평행한 쪽으로 보통 이제 고조선 같은 걸 많이 그어주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도형 나온 김에 이래저래 얘기해봤고요. 11번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 거 함수 이거. 자, 이거. 그래프에 의한 점 P에서 주고 정근선에 있는 수선의 발을 AB라고 합니다. AB 그 다음에 PA 더하기 TB의 최소값을 구해요. PA 더하기 TB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거 몇이야? 유리야 이거 몇이야? 했잖아. 이거 몇이야? 굳이 이런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다 알아. y는 x분의 k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으면 이 녀석의 x좌표와 이 녀석의 y좌표를 우리가 a하고 b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AB는 뭘 만족을 할 거냐면 B는 A분의 K를 만족을 할 거야. A를 여기다가 곱하면 AB가 K가 되죠. 여기서 AB라는 것은 이 도형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래서 AB는 요게 AB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원점이랑 이렇게 해서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넓이가 항상 K가 나와.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겼을 때 옮기면 뭐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일 때는 원점이랑 요점을 해서 직사각형 만드는 게 아니라 옮겼으니까 뭐랑 이 점근선의 교점과 그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이때 넓이가 K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딱 생각을 하면 뭘 봐야 돼? 이거 봐야지. 9잖아. 얘가 9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저게 9라는 말은 이게 9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한번 쳐다보시면 PA랑 PB의 합을 구하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알아? PA 곱하기 PB지. 얘는 PA 곱하기 PB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A 곱하기 PB가 요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우리가 합 그리고 곱 구하라고 하는 건 최소값. 그럼 뭐 생각이 나야죠? 우리 명제 파트 지나오지 않았어? 명제 했잖아. 명제 증명했잖아. 거기서 뭐 나왔니? 합, 곱, 그리고 최소값. 뭐 생각나야 돼? 산술기야. 당연히 산술기야지. 그 PA 곱하기 PB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PA 곱하기 PB가 9라는 걸 알잖아. 얘는 9니까. 그러면 2, 3은 6일 테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6이겠다. 그지?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유리함수 위에 점에서 최단 거리 구하기.
라는 게 있다. 좌표 평면의 회전 0,3과 이것이 있다.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표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 같은 경우는 딴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와플 특강 2번 있죠. 2번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요. 예. 2번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요. 1번 정도만 잠깐 볼까요? 1번 정도만. 이거요. 1번도 그 1번화에서 그거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1번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봐. 특강 여기 밑에 보시면 P가 0,3이랑 그 다음에 Y는 X분의 8 플러스 3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P 위에 P와 그리고 이 직선 위에 Q가 있는데 이 곡선 위에 Q가 있는데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겁니다. 최소값 C는 이걸 구하는 거. Q의 좌표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점근선이 0하고 3이죠? 그래서 0하고 3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 3일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건데 우리가 P가 여기 0,3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가 P야. 0,3.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어딘가에 있다면 이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그럼 Q 좌표부터 잡고 시작을 해봅시다. Q는 A분의 8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간단한 거. 그래서 PQ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써보시면 뭐죠? 플러스 이거에서 이거 빼면 제곱에 루트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는 코시누와 같이. 왜냐면 제곱이라서 코시로도 가능해. 코시로도 가능한데 산술기하가 저희 떠올리기는 쉽죠. 왜냐면 곱하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둘이 하시면 2루트. 이거 둘의 곱은 제곱 날아가니까 8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63은 여기 딱 들어올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8, 2에서 16이 딱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루트 안에 16이니까 PQ의 최소값은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그 우리가 최소가 되는 Q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가 최소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때의 값이 16이었는데 얘네들이 같다는 말은 각각이 8이었다는 소리지. 8 더하기 8에서 16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제곱이 8일 테니까 A제곱이 8 하면 A는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정확히 이 점의 좌표는 2루트 2, 2루트 2, 3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이거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이 점 있죠, 이거 2루트 2 플러스 3 플러스 2루트 2.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지만 얘를 좀 직관적으로 풀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이 P랑 제일 가까울까? Q가 어디 있을 때 제일 가까울까? 어디 있을 때 제일 가까울 것 같나요? 뭔가 얘가 제일 이쪽으로 좀 약간 와 있는 느낌일 때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이쪽에 P 쪽에 좀 제일 많이 붙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얘가 딱 여기를 만날 때 요때 있죠. 요때가 얘랑 제일 가까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 주황색이랑 초록색을 한번 봐봐. 그러면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더 가깝지 않니? 이쪽보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봐봐.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주황색의 수직인 직선을 만약에 긋는다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어떤 다른 점들을 잡아도 여기 주황색, 이 주황색 여기 요 높이, 요 높이보다 초록색이 더 길 수밖에 없지. 이거보다 더 멀리 가니까 요만큼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이 다른 점들을 잡으면 요 주황색 요 길이보다 이만큼 하고도 얘가 또 대각선이라서 이거보다 이게 더 길단 말이야. 예. 그래서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무조건 길 수밖에 없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제일 가까운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딱 그었을 때 만나는 요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점이 정확히 이거예요. 아니네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얘가 굳이 이렇게 다 풀지 않아도 저걸로 해서 기울기가 1인 거 딱 그어서 처음 만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그 ABCD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갑시다. 그리고 마플 특강 2번은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고, 쟤는 좀 약간 지역적이라 이걸 많이 사용할까 싶어. 별로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지나갑시다. 이러면 유리식 내용은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리식으로 가봅시다. 합니다. 오늘 날이 추적기도 추적오고 뭔가 의미가 뭔가 그렇네요. 가만히 있죠. 우리가 오늘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수요일 쉬고 맞지? 그렇게 된다. 오케이. 그 정도면 월요일 수요일이 오늘 무리식을 끝낼 생각이 있고, 오늘 무리식을 끝내면 그 뒤에 남은 게 경우에서밖에 안 남았죠. 그지? 거의 끝나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하고 나면 두 단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일요일이나 그 다음 주 정도 하면 이 교과서는 딱 끝나겠다. 막그 교과서는 얼추 끝나는 느낌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무리수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유리 함수하기 전에 유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함수하기 전에 우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유리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비엘이 있었고요. 부분수 분리 있었어. 기억나? 가비엘이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했지만 부분수 분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 분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푼다? 은케이로 놓고 푼다라는 건 이야기 있었지. 혹시 기억나?
안 나는 분위기 때문에 기억이 나셔야 좋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봐봐. 다음 단원을 진행할 때 지난 단원에도 비슷했는데 구성이 좀 비슷했는데 지난 단원에 뭐 있었지?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보는 거예요. 알겠지? 딴 게 공부가 아니야. 그런 것만 한 번씩 떠올려봐도 그렇게 계속 떠올려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번씩 한 번씩 기억만 되살려봐도 뇌에서는 얘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억이구나 하고 인지를 해서 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한 번씩 떠올려보기만 해도 공부를 하는 효과나 큰 차이가 없어. 알겠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가 있었지?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럼 한 번씩 봐주는 거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또 기억이 날 거야. 그치? 그럼 기억을 한번 또 되살려놓고. 알겠지?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고 나서 많이 까먹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면 한 20% 30%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나머지 70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거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100%에서 좀 지났으니까 한 80% 정도 남아있으려나? 그치? 그쯤 됐을 때 한 번씩 떠올려주면 80, 80, 90, 80, 90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한 번씩 떠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식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식 할 때는 시작이 뭐냐면 제곱근부터 시작해요. 제곱근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볼까? 2가 있어. 제곱을 하면 4가 되지. 또 제곱을 하면 16이 되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게 제곱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됐다 라는 말은 그럼 16은 어떤 수를 제곱한 것일까?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는 게 제곱근 찾는 거예요. 그러면 4의 제곱근을 하면 이제 2를 찾아가는 거지. 물론 거꾸로 찾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략을 해봅시다. 그럼 봐봐. 2에서 그러면 얘들은 제곱수라서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찾기가 쉬웠는데 2에서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제곱근 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그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여기 등장을 하죠. 이게 루트의 등장이야.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예를 들어 A의 제곱근이다. 은 X다 라고 한다면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찾아주는 거. 그렇죠?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찾아주는 거. 이게 제곱근을 찾는 거고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냐면 그 세제곱근, 네제곱근 혹시 세제곱근, 네제곱근 배웠어 너희? 안 배웠니? 안 배웠구나? 세제곱근, 네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수학 때 배우는 거였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 많이는 안 할 거고. 봐봐.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x제곱에서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보통 주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요. 이거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x는 하면 어떻게 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뿔마 루트 a다. a가 양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볼 거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고 얘도 y는 a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입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y는 a가 그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지?
그럼 A가 이렇게 그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면 얘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였지. 그래서 얘가 왜 풀마 루트 A가 되는지는 그래프에서 보면 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아, 만약 x제곱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어도 얘도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요. 자, 이거에서 첫 번째 A. 2차, 4차도 같이.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걸로 끝냅시다. 봐봐. A의 제곱근 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같았으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A가 0일 때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0이라는 거 하나 나올 거고요. 세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를 찾는 거니까 실수 파트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를 찾는다라는 말은 그래프 관점에서 보시면 뭐냐면 y는 a인데 a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하얀색 x제곱이랑 얘가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근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x제곱이나 4제곱이나 6제곱이나 땡땡땡 이렇게 돼도 다 똑같이 나오거든. 다 똑같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모양으로 생겼어요. 4승이나 6승이나 몇 승이나. 그래서 우리가 짝수 차이의 제곱근을 구할 때는 항상 a가 양수일 때는 2개 나오고 0일 때는 1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3차를 할 때 너 혹시 3차함수 그래프 그려봤니? 알아 혹시? 몰라요?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 아는 데는 대입해보면 알아. 우리가 y는 x제곱도 어떻게 했니? 처음에 할 때 0, 1, 2, 3, 4 대입해봤잖아. 그치?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대입해보니까 좌우대칭이네? 해가지고 0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잖아. 마찬가지예요. 0, 1, 2, 3, 4를 대입하면 쭉 올라가고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이렇게 쭉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x 세제곱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y는 a를 이렇게 긋는다면 이게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을 건데, 우리가 얘를 찾는다라는 말은 x 세제곱해서 a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건데, 이때 x 값은 여기서 루트를 쓰듯이 여기서는 세제곱근 루트를 써요. 그래서 얘가 세제곱근 루트 a다를 이렇게 찾아준단 말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a가, 근데 이 홀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차든 5차든 7차든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 유리야. 홀수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y는 a를 그었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커도 하나 만나지. a가 0이어도 하나 만나겠지. a가 0보다 작아도 하나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y는 a가 이렇게 해도 하나 만나고요. 밑에 있어도 하나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차 같은 경우에는 양수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전부 다 하나씩 만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좀 디테일한 것들은 수 원에 가서 일단 해보겠지만, 일단은 맛보기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겨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짝수차를 대체로 할 거니까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이 a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진다는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유리야,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많이 잤어? 뭐라고? 적당히 잤어? 너 적당히 잤는데 왜 꼬닥꼬닥해? 왜 눈 크기가 4분의 1로 줄었어? 이유가 뭐예요? 밖에가 어두워. 앞에가 어두워서? 밖에가 어두워. 밖에가 어두워서? 분명히 참 진화를 하는구나. 밖에가 어두워서. 이거 어디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네.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야? 좋아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졸린 건 어쩔 수 없고. 너 혹시 다른 수업 할 때도 졸려? 다른 수업 할 때도 졸려? 아니면 내 수업에만 졸리는 거야? 뭐야? 수업이 불편하게 좋아. 아, 공평하게? 어떤 위안이 되긴 하네. 또 내 수업에만 졸리면 좀 그렇잖아. 좋아요. 자, 해봅시다. 우리가 무리식에서 이제 무리식의 성질을 할 건데요. 제일 흔한 것부터 거기 2번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2번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하면 이거 나와. 이거 하면 요거 요건 다 알고 있죠? 혹시 알아? 몰라? 알아볼래? 알죠? 얘가 왜 이렇게 되지? 루트는 제곱하면 얘랑 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a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얘는 왜 절대값이 붙죠? 이렇게 생겼다는 건 기본적으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깔고 가는 거야.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는 게 맞는데, 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을 해보시면 안이 루트 안이 제곱이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당연히 성립하지. 심지어 어떨 때에도 a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지?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쪽은 분명히 양수일 텐데, 양수를 루트랑 제곱을 벗겨서 나왔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루트랑 제곱을 날리고 이렇게 뽑아버리면 당연히 수였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제곱이 안에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할 것이고,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 전체는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나온 결과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거나 제곱이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a로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주니까,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절대값이죠. 그래서 루트 안이 제곱이 있을 땐 절대값 붙여서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3 때 뭐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요. 제곱근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식에서 우리가 이거 복소수 할 때는 그거 많이 했죠. 이거요. 봐봐. 원래 이거 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루트 ab고,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면 루트 합쳐서 b분의 a를 한다. 이거를 예전에 처음 이제 3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고, 이때의 과정은 뭐냐면 둘 다 0보다 크다는 과정이에요. 근데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어떤 과정이 흔들려?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지잖아. 복소수가 되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게 복소수잖아. 그래서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것도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특수한 경우가 두 개 있었죠. 곱하기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경우였죠? 둘 다 영보다 작을 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둘 다 영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누기에서도 하나 있었지. 나누기 했을 때도 이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죠. 어떨 때였어? 분자가 양수 밑에 분모는 음수였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하나 있었다. 이거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뒤쪽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수 파트니까 루트가 나오는 식들이란 말이야. 루트가 나오는 식들에서 저런 걸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훅훅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해줍시다. 지나가보자. 다음으로 가면요. 그래서 뭐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기타 뻔한 성질이라 얘네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무리식. 일단 무리식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야기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은 굉장히 다양할 테지만 우리가 뒤쪽에 다뤄볼 거는 무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식들을 다뤄볼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도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는데 1차인 애들, 루트 안에 x 들어있는데 2차인 애들은 어디서 다루냐면 그 미분적분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수투 정도에서는 좀 다뤄볼 수 있겠다. 아니면 기하에서도 다룰 수 있거든. 저기 어디야? 타원이랑 뭐 이런 거 할 때 루트 안이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건 다루지만 우리가 이제 수화 과정에서는 루트 안이 1차씩만 들어가는 것만 다룰 거예요. 그게 이제 무리함수일 거고. 그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무리식이 그런 식이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유래하는 거 다 알죠? 유래하는 거 다 알죠? 다 알 테니까 지나가고 이중분화 한번 해봅시다. 얘는 교육과정 외라고 돼 있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써먹을 일도 은근 있어. 이중분호가 나왔는데 근호가 두 개 나왔는데 이중분호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그걸 이중분호를 안 쓰고 막 몸을 비틀면서 풀면 힘들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근호가 두 개 나왔을 때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자, 이중분호는 이래요. 시작이 이거야. 자, 루트 1 더하기 루트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이걸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이 식은 자,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됐냐? 됐지?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제곱을 떼가지고 말이야. 이 제곱을 떼서 왼쪽에 제곱을 떼면 이쪽에 루트가 붙지. 그러니 여기다가 루트를 붙일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또 어떤 의미를 잠깐 들어야 되지? 제곱을 떼서 왼쪽에 루트 붙일 때는 뭐 어떤 제곱 떼서 오른쪽에 루트 붙일 때는 뭐 신경 써줘야 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잖아. 맞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잠깐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제곱돼서 오른쪽에 루트 붙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플러스만 하냐 하면 여기가 루트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앞이 이거 플러스잖아. 얘도 플러스잖아요. 루트 통째로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해놨으니까 왼쪽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오른쪽은 굳이 마이너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는 생각을 안 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이 식이 이제 지우고 보자. 이 식이 봐봐.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이 됐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봐.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왼쪽 식으로 풀리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루트가 2개 들어가 있는 식이야. 루트가 2개 들어가 있는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근호라고 하는데요. 근호가 2개, 2겹이잖아, 그지? 루트가 2개 들어가 있는 식이 왼쪽에 있는 식으로 풀리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면 풀리냐면 오른쪽에 있는 모형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보시면 A랑 B의 합이고요. 여기가 보면 곱이야. 그래서 앞에가 합, 뒤에가 곱.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근호 앞에는 2가 붙어 있다면 뭘로 풀리는 거야? 루트 A가 루트 B로 풀리는 거야. 이해네? 그래서 근호가 2개 들어있는 이중근호 푸는 방법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풀릴 수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 볼까? 만약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6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의 곱이야? 1 곱하기 6이지. 7은 1 더하기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정확히 어떻게 풀려? 루트 1 더하기 루트 6으로 풀리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근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정확히 이런 모양을 만족을 하면 앞에가 합, 뒤에가 곱, 그리고 여기 앞에 2. 이 모양 만족을 하면 이렇게 풀리는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더하기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도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마이너스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겠지. 아니. 그러면은 얘가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AB 꼴이면 앞에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잠깐 또 드는 생각.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면 아까 전에 분명히 얘가 양수여서 플러스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따진다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따지게 되면 경우가 2가지가 돼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여기에서 곱이고 여기에서 합인 두 수를 구하잖아. 그랬을 때 얘를 이 오른쪽으로 이 이중근호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풀어줄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앞에 큰 수를 적어주고요. 뒤에 작은 수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적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봐봐. 아까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 곱하기 6이고 얘는 1 더하기 6이잖아. 그럼 얘가 풀릴 때는 루트 1 빼기 루트 6이 아니라 앞에 큰 수, 뒤에 작은 수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에 큰 수, 뒤에 작은 수로 풀어주시면 왼쪽이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큰 수로 풀어준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중근호 풀 때 혹시 이중근호 근데 전에 배운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고 너는? 없지. 아하.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 거기 나오는 거에 예를 좀 한번 봅시다. 몇 개가 없긴 하네요. 여기 나오는 예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이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꼴을 만들어야 되잖아.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앞에 2가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2를 앞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에서 4를 바깥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녀석 22 2 곱하기 5잖아. 이 7은 2 더하기 5지. 그래서 얘가 뭘로 풀리겠어? 루트 2랑 루트 5로 풀리는데 여기가 빼기지. 빼기니까 앞에 큰 걸 적어주고 뒤에 작은 걸 적어준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요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15, 5.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이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합이랑 곱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뭐가 딱 안 보이냐면 이 2가 안 보여. 이 2가. 그죠? 근데 얘는 이 2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봐봐. 40이라서 2를 빼면 됐잖아. 그럼 2가 딱 만들어지는데 얘는 2를 뺄 데가 없어요. 2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를 만들어주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루트 앞에 여기 2를 붙이고 싶은 거잖아. 맞지? 이 루트 안에 2를 붙이고 싶으면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지. 맞니? 그러면 얘가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주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식이 밑에는 루트 2분의 1가 되고 위에가 이 2가 여기하고 여기 붙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되니? 그러면 이 식이 위에가 21이면 3 곱하기 7이죠. 얘는 3 더하기 7이지. 그래서 뭘로 풀려? 루트 3이랑 루트 7로 풀리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중분호가 이렇게 있는 거를 안에 있는 2가 없다면 이렇게 루트 2를 위아래로 곱해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중분호 푸는 거는 알아두시고 그거 지나가서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까? 유리야, 어때? 잠이 좀 깨고 있어? 더 졸려? 모르겠다고? 너 거짓말 뻔하게 하는구나. 꼬닥꼬닥 하더니. 근데 신기한 게 꼬닥꼬닥 하는데 막 뭔가 본격적으로 약간 잠은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너 약간 좀 그렇더라. 이렇게 보면 뭔가 꾸벅꾸벅 하는데 본격적으로 자진 않아. 왜 그러지? 뭔가 정신력을 버티고 있는 건가? 일단 잠깐 쉬었다 갑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분필 그거를 교실에 두고 온 거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쓰려고 했더니 교실이 쉬지를 않네. 그래서 못 가지고 왔어. 자, 해보자. 그래서 그냥 분필을 해야겠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문제 풀어볼 거예요. 문제 풀자. 이제 1번 바로 가보자. 1번이요. 제곱에다가 이렇게 제곱이다. 그러면 절대값을 달고 풀릴 거고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얘가 0에서 3까지래. 자, 그러니까 얘가 0의 3이면 얘 음수, 얘 0의 3이면 얘 양수, 맞죠? 그럼 이 녀석이 음수니까 빼기 A 플러스 3으로 풀리고 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A가 날라가고 6이 나와. 됐네?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다. 자, 2번이요. 저번에 내가 8월 15일 날 쉰다 했을 때 뭔가 유리가 표정이 좋더라고. 15일, 16일 쉰다 하니까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 방금도 이렇게 그거 하고 나니까 표정이 되게 좋네. 자, 이거 해봅시다. 이거에다가 얘들은 근데 쉬워서 하나 가자. 얘는 A 플러스 1의 전체제곱이니까
루트 하나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달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은 a 빼기 5의 전체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 굳이 암산을 해봐도 알겠죠? 우리가 a가 0에서 3까지면 이 녀석은 플러스, 예, 이 녀석은 플러스, 얘는 0에서 3까지면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치면 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 가자. 다음 식은 간단히 해요. 1번. 더하기 제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대체로는 그 뭐야 유리화를 하고 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례로 분모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바로 통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바로 통분 한번 해볼게. 바로 통분하면 이 녀석의 편례가 이거 얘네들을 곱하기가 분모가 될 거고, 위에가 얘가 여기 올라오고 얘가 여기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계산이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에서 x 빼기 1 빼면 1이죠. 이게 1일 거고, 이 녀석의 계산은 날아가고 남는 게 뭐 남아?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간단하고요. 2번도 해봅시다. 2번. 자, 해보자. 얘도 바로 통분하자. 그럼 얘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분모는 이거 두 개 통분하면 제곱 빼기 제곱일 테니까 x 더하기를 해서 1을 뺀 거니까 x분의, 위에는 요거에다가 요게 곱해지죠. 여기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지면 빼기 이렇게 되니까 xx가 공통이니까 날리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도 날라가고 남는 게 이만 남겠죠. 이런 거 이제 분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따다다다 하면 됩니다. 지나가자. 우리 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함수요. 합시다.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수라 하면 무리수,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x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루트 x일 거야,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 제일 처음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같은 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 함수가 그래프랑 관련이 있잖아. 그래프라는 건 좌표 평면인데, 좌표 평면이라는 건 실수점들을 지킬 수 있는 평면이야. 우리가 거기에 허수점을 찍을 수는 없거든. i를 찍어보라고 하면 못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정의역이랑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y도 실수, x가 실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당연히 루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따라오는 거고요. 루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경우에는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1사분면에서만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제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시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1이 안 되지. 루트 2지. 2 집어넣으면 1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언제 2가 되냐면 4는 넣어야 2가 돼. 그러니까 4는 넣어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다음 3이 되려면 몇을 넣어야 되냐면 9는 넣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증가 폭이 완만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현미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쭉 당겨서 저 뒤에서 보면 얘가 훨씬 더 이 x축에 붙은 모양으로 나와요. 우리가 y는 x제곱도 보면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부어져 있는 게 잘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x축이랑 되게 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뭐 이래저래 옮기고 대칭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옮기고 대칭하고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무리함수는 대칭 같은 걸 좀 많이 할 건데 어떤 거 할 거냐면 빼기부터 하죠. 마이너스 루트 x를 생각을 해봐. 자, y 빼기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를 한번 해봐.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y 대신에 빼기 y 들어간 거랑 똑같지.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보시면 빼기 y는 루트 x니까 이 식에서 y 대신에 빼기 y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빼기 y 들어갔으니까 이 녀석은 x축 대칭 모양인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이게 y는 루트 x y는 빼기 루트 x는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y 대신에 빼기 y 집어넣으면 이거죠. 보세요. 빼기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정의역 치역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봐봐. 자,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루트가 나오는 거에서 기본은 항상 이래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루트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 루트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그게 y랑 같으니까 y는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몇 사분면? 4사분면인 거지. 그래서 4사분면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면 자, 저기다가 빼기가 있다는 걸 했으면 이것도 생각하겠죠? 얘가 y는 루트 빼기 x.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까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왜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왜 들어가죠? 왜 들어갈 수 있죠? 네? 뭐라고 했어? 뭐라고? 뭐라 안 했어? 저거 소리잖아. 자,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x가 음수값이면 돼. x가 음수값이면 빼기가 앞에 있으면 루트는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의역 관점에서 보시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빼기가 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그려야 되겠어? x 0보다 작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사분면에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 첫 번째 있는 함수랑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야. 쟤랑.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좀 많이 올라오네.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게 루트 빼기 x가 됩니다. 다음 하나 남았죠. 이거
빼기 루트 빼기 x. 그럼 아까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이 전체가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빼기 붙어 있으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마니까 어디로 그려줘야 돼? 여기로 그려줘야 돼. 그리고 대칭 관점에서 보시면 x 대신에 빼기 x, y 대신에 빼기 y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함수가 원점 대칭한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이게 빼기 루트 빼기 x. 됐어요? 자, 이걸 1번을 시키면, 이걸 1번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 A 부호와 B 부호 가지고 얘가 이제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2사분면 마이너스일 때는 3사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4사분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프의 대표적인 애들은 저렇게 생겼어.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요래 대칭하는 건 알겠죠?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요래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어딘가에 붙어 있을 때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요거 한번 해보자. 만약 루트 2x 한번 해보자. 2x 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써? 1 집어넣었을 때 1이 아니라 루트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높은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루트 3x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y는 루트 ax다라고 했을 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a 루트 x예요. 그치? 얘도 근데 마찬가지야.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나 어차피 똑같은 거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는 거죠. 되겠죠?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지나서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랑 요거 하는 걸 지나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봐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했었잖아. 그래서 얘를 또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자, 기본은 이거야. 자, 이거야. 이 녀석은 y는 루트 ax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긴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원래는 출발점이 어디였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잖아. 얘는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p, q에서 출발해서 여기하고 여기 부어본 다음에 일로 가든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 a가 양수면 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그냥 옮겨가는 게 다고요. 거기 뭐 정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래프 보시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지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일반형 꼴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반형 꼴에서도 안에 저 숫자만 묶으면 되거든. 그래서 쟤도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역함수죠. 역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무리함수 역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이 무리함수 이게 y는 루트 x 같은 걸 보시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 y는 루트 x의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너 생긴 거 봐. 쟤 존재하겠어? 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렇지, 1대1 대응이죠. 요래요래요래도 한 점, 요래요래도 한 점. 그래서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고 역함수는 당연히 존재해. 오케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텐데 얘가 우리가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요거 보이죠? 요거에서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올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할 거야. 그래서 q를 왼쪽으로 넘겨. 양변 제곱해. 그 다음에 a로 나눠. 그러면 이제 x는으로 바꾸면 p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y는으로 고치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 해결. 자, 역함수 해결은 어떤 거야? 2차 함수 나오죠. 그래서 아하, 무리함수를 역함수하면 2차 함수가 나온다. 아, 정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역함수 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함수 할 때 뭐 중요하다고 했지? 그거 할 때? 정의역, 치역 신경 쓰라고 했지. 정의역, 치역 신경 쓰라고 했다. 여기 한번 보거라. 이거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치면 정의역은 P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요. 치역 어떻게 되냐? Q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XY 자리를 바꿨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XY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X가 Q보다 크거나 같고 Y가 P보다 크거나 같다 하지. 오케이. 우리가 만약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P, Q가 여기 있으니까 Y는 X를 이렇게 긋고요. 봐봐. Y는 X를 이렇게 긋고 P, Q가 여기 있으면 Q, P는 여기 있겠지. Q, P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서 이 무리함수가 이 2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을 가지는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이쪽밖에 없으면 얘 대칭하면 요거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쪽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의역이 x는 q보다 x는 q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기 때문에 x가 q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서 이쪽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없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무리해서 2차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 정의역이 무조건 있어야지. 만약에 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 2차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왼쪽 오른쪽 둘 다 있는 2차가 그려져 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거의 역함수라고 할 수 없어. 오케이. 2차가 양쪽 다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오케이. 정리를 하자면 무리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로 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반으로 쪼개면 이쪽 1대1 대응, 이쪽 1대1 대응이지.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만 역함수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이쪽도 얘만 역함수를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얘 따로 하면 따로따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바로 무리함수 따로따로의 모양이에요. 무리함수 따로따로의 이거 봐봐. 요거는 이쪽 2차 함수, 이 오른쪽의 역함수 모양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왼쪽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대응이 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냐면 이차 함수의 절반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한쪽씩을 각각 서로 대응이 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초록색 모양으로 나오고요. 초록색. 주황색 왼쪽이 주황색을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또 이쪽으로 돼서 이쪽 주황색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따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역함수를 구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영역 취업 범위 꼭 생각을 해주셔서 걔를 표시를 좀 해주셔야 한다. 표시를 안 하면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무리함수랑 이차함수는 역함수 관계고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그러면 물어보는 게 당연히 뭐가 있겠어? 당연히 뭐가 있겠죠?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도점을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점으로 넘어갈 텐데 그 도점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 보면 뒤로 넘어가면 마플 특강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 무리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과 무리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마플이 약간 보면 이 교과서가 마플 특강에 있는 내용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갑자기 좀 확 뛰는 느낌? 이쪽에 있어서 볼 건 보고 말 건 맙시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일단 한번 해볼 거고요. 와 직선의 위치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합시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요한 게 그래프가 중요해요. 꼭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걸로 합시다. 이거요. y는 루트 x-1 플러스 1이랑 하고 플러스 k라고 하죠. 얘하고 y는 x의 위치 관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얘가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x-1 플러스 k는 어떻게 생겼니?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얘는 시작하는 점이 어디야? 1,k에서 출발하지.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지. 얘가 양수, 얘가 양수니까. 그럼 1,k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갈 건데 그래프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보통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k 값이 뭐냐고.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안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거 안 만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1,k라고 했는데 k 값이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k 값이 이런 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나잖아요. 그죠? 되니? 그럼 2m로 쭉 내려가도 계속 안 만나겠다. 그지? 그래서 쭉쭉쭉 해서 안 만나다가 얘가 슬슬슬 한번 위로 올려보시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어? 한 이쯤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슬슬슬 올리다 보면
여기 딱 접하는 부분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될 때가 중요하냐면 얘가 여기 접할 때부터 만날 거야. 이때가 딱 우리가 원하는 한 점에서 만날 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언제 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일단 접하니까 둘이 만나잖아. 둘이 만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일단 시작은 뭐냐면 얘네 둘이 같다부터 시작이야.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 그럼 봐라. 이거 풀어보시면 K 넘어가고 양면 제곱하면 되지. 이걸 보고 옆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한다라고 했으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D가 0이다를 쓰면 되니까 D를 써보시면 빼기 4AC 하면 하시면 이게 날아가고 K가 뭐가 나오지? 5 빼기 3분 이렇게 나오네. 빼기 4분의 5는 너무 작지 않나? 저도 저렇게 접할 수 있어. 빼기 4분의 5 빼기 4분의 5 빼기 4분의 5일 때 저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림이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K가 빼기 4분의 5가 나왔으면 K가 저기 빼기 4분의 5일 때가 정확히 접하기 시작할 때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서 이제 빼기 4분의 5일 때 여기 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올려봐봐. 조금 더 올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만나는 거 보이니?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떨 때라는 걸 알 수 있냐면 k가 빼기 4분의 5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맞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K가 언제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냐면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쪽에서는 얘랑 만나겠지만 이쪽에서는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서 어디가 될 때? 1,1을 정확히 딱 지날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고 얘를 딱 지나고 나면 이쪽에서 안 만나기 시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K가 빼기 4분의 5보다 크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빼기 4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가 나올 거고요. 얘가 K가 1보다 딱 커지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 점이 되죠. 되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점에서 만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K가 빼기 4분의 5가 됐을 때, 즉 저기 딱 접했을 때 이거나 또는 뭐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저걸 딱 지나고 나면 이 위에서는 여기서 안 만나고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요거하고 요거 챙겨주셔야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요 범위 챙겨줘야 되고, 안 만난다 하면 뭐겠어? 빼기 4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안 만났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 수식으로 풀겠다고 이거 D를 쓰잖아. D 쓰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 요 K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를 하시면 D가 0보다 클 때잖아. 그지? D가 0보다 클 때니까
k가 빼기 4분의 5보다 클 때밖에 안 나와요. k가 빼기 4분의 5보다 클 때밖에 안 나와. 즉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무리함수는 우리가 이거 D에서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이거 제곱해서 풀었지. 맞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가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의 근과 이 식의 근은 둘의 차이가 생겨요. 제곱을 해서 풀 때. 왜 차이가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아.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봐봐. 되게 심플하게 x는 1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x에 만족하는 게 x가 1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제곱해서 푼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생기니? 갑자기 연변 제곱해서 풀려고 했더니 그게 갑자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겼어. 제곱해서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어요. 근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 그럼 얘는 원래 근에서는 없었던 애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무연근이라고 해.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함에 있어서 원래 식에서는 있지 않은 근인데 변형을 하다가 갑자기 생겨난 근을 무연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도 우리가 보시면 얘네들의 교점과는 이 식에서 여기에서 루트를 그냥 두고 풀 수 없기 때문에 제곱해서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순간 무연근이 하나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2차를 풀듯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2차에서 D 값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래프에서 보면 어떤 그래프랑 이거의 교점을 지금 말하게 돼버렸냐면 원래는 이 무리함수는 요거밖에 없어야 되는데 제곱을 하는 순간 이쪽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맞죠? 이쪽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제곱해서 푸는 순간 이 2차랑 이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D만 써버리면 K가 빼기 4분의 5보다 크다밖에 안 나오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하면 이걸로 풀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그냥 수식으로만 풀 때는 제곱해서 풀 때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위아래로 좀 옮겨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떨 때는 얘를 지나면 두 점에서 안 만나겠구나를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D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얘하고 이제 얘를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래프를 꼭 그려보라 라는 것과 거기 그 1번 내용은 그래프의 교점은 아까 우리가 원래는 그거였잖아.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했냐면 어차피 무리함수와 봐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어차피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하는 문제에서는 물이랑 2차가 만나는 거에서는 이 교점, 이 초록색 교점을 구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뭐도 만난다? y는 x도 같이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무리함수와 무리함수와 2차가 같다 이런 식으로 안 풀고요. y는 x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는 걸 찾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걸 어차피 찾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당연히 무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 이걸 구할 거니까 이걸 구할 때는 이거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요거 구하라고 하시는 거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눈엑스 해가지고 풀기만 풀면 돼요.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근데 시간이 그래서 예제를 별로 못 풀겠다. 그러면 또 너희 또 다 까먹고 오는 거 아니야? 다 까먹고 오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합시다. 이거 얘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봐봐. 이 얘기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세요. 아. 자, 우리가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전에 여기서 했다시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랑 어차피 같이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저게 항상 성립하는 건 대체로는 증가함수에서는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감소함수에서는 안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의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아닌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지나갑시다. 어떤 거를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거야. 얘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해보자. 잘 봐. 이거 역함수 구해 보시면 xy 자료를 보면 얘하고 얘 맞죠? 따라와요. 양변 제곱했고 넘겼고 x는 한 다음에 xy 자리를 바꾸면 얘인데 얘가 얘랑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알고 이거 그려볼 거야. 자, 자 이거 1 빼기 x하고 얘를 해볼 건데 얘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1,0을 지나죠. 1,0을 지나죠. 또 x 앞에 빼기가 있지. 여기는 플러스고. 그럼 얘가 오른쪽 위로 갈까, 왼쪽 위로 갈까, 왼쪽 아래로 갈까, 오른쪽 아래로 갈까? 어디로 가니?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알아 몰라. 이거 했잖아. 이거 어디로 가? 몇 사로 가 이거? 이거 몇 사야? x 앞에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루트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게 이사분면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 걔를 x축으로 1만큼 옮겨놓은 게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0에서 2사로 갈 거야. 2사분면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가자.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이거 그릴 수 있지. 마이너스 일단 하나 긋고 시작할게. 이거 그릴 수 있죠. 1 빼기 x 제곱. 얘 위로 블록하고요. 꼭지점 뭐야? 0,1이지. 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 맞지? 근데 봐. 얘 1,0 지나지. 얘 1,0 지나지. 둘 다 1,0을 지나기 때문에 둘 다 1,0을 지나는 게 맞아. 그 다음 얘 0,1 지나지. 얘 0,1 지난단 말이야. 그럼 둘 다 0,1을 지나. 둘 다 0,1, 둘 다 1,0을 지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와 이 무리함수는 둘 다 0,1과 1,0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감소함수인 경우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얘가 항상 감소함수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감소함수 중에서도 특이하게 생기는 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수식과 성질 정도만 몇 개 해보고 마무리하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게 있고요. 자, 역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yx 외에 다른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a, b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b는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하고요. 또 이게 성립해요. 맞지? 자, 이거랑 동치가 뭐야? f 역함수에 a 넣어서 b라는 말은 f에다가 뭘 넣으면? f에다가는 b 넣으면 a라는 소리지. 맞냐? 그리고 이거랑 동치는 뭐야? f에 a 넣어서 b라는 소리는 f 역함수에는 b 넣으면 a라는 소리지.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f는 b, a를 지나네. f 역함수는 b, a를 지나네. 그러면 둘 다 뭘 지나? b, a를 지나. 자, 시작이 뭐였어? a, b를 y는 x 외의 다른 점 a, b에서 얘네 둘이 만난다 하는 게 시작이었어. 그지? y는 x 외의 다른 점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요거가 성립하고 동치를 했더니 둘 다 b, a를 지나네. 맞죠? 그러면 a, b를 지나게 되면 b, a로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a, b랑 b, a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y는 x 이외의 다른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이 만약에 a, b라면 얘랑 대칭하는 점 b, a에서도 같이 만나게 되고요. 같이 만나게 되고 요거가 이렇게 이제 동치 관계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점에서 만난다면 요거랑 대칭점에서도 분명히 한 군데에서 다른 점에서 만나겠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감소함수의 좀 특수한 경우.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원래함수랑 역함수가 증가함수다. 그러면 굳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증가함수다. 그러면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만나는 건 모두 전부 다 y는 x 위에 있습니다. 알겠죠? 감소함수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얘는 근데 좀 이제 라플 특강에서 좀 어려운 거를 좀 소개를 해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 소개를 해놓는 것 중에 하나라서 요거 정도만 이제 기억을 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요거 정도만 이제 기억을 좀 해둡시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나는 이거 위에 있는 점 다 전부 다 이거에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요. 요런 게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에서 수능 문제로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는 수능 문제에서 뭐 나왔던 것들 문제 뭐 몇 개 풀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쉬운 정도 아니면 뭐 내신 문제다.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몰라 잘 못 내더라고. 그래서 대체로는 이걸로 거의 다 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쭈르륵 한번 풀어가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숙제는 아시죠? 수요일까지 열심히 풀어오세요. 아시겠죠?